뉴욕에서 평범한 은퇴 생활을 하던 67살 전직 변호사. 존 밀러는 한국 방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제가 이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저도 65에 이 모든 걸 시작했으니까요. 미국 사돈이 어떻게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살짝 부탁드려요.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존 밀러는 비행기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길이었죠. 아내 리사는 옆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존은 한국에 살고 있는 딸 수잔과 사위 박준호를 만날 생각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등받이를 세워주십시오. 승무원의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존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존과 리사는 출구에서 손을 흔드는 딸 가족을 발견했어요. 수잔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겼습니다. 아빠, 정말 보고 싶었어요. 그래, 우리 딸. 아빠도 많이 보고 싶었단다. 사위 박준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고 10살 손자 민준이가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드디어 만나서 정말 기뻐요. 박준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존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로 디지털 광고판이 빛나고 사람들은 하나같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발전했네요. 뉴욕보다 더 미래적인 느낌이 드는걸. 존이 말했습니다. 박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하자 문 앞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준호의 아버지, 사돈인 박대호였죠. 67살이지만 세련된 스마트워치를 차고 태블릿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드디어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밀러 씨. 박대호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와,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존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대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30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은퇴한 영어 교사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언어 장벽 없이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 더욱 편안했죠. 밀러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박대호가 물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골프도 치고 집 앞 정원도 가꾸고. 그때 민준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메타버스 보여드려요. 존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메타. 뭐라고? 박대호는 웃으며 태블릿을 꺼냈어요. 메타버스입니다. 가상현실 세계죠. 제가 요즘 이걸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요? 은퇴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학교에선 은퇴했죠. 하지만 그 후에 AI와 메타버스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노인들을 위한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사돈이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우고 사업까지 시작했다니. 그동안 자신은 단지 골프만 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죠. 박대호는 태블릿을 민준에게 넘겼고 민준은 금세 가상 공간에 접속했어요. 화면에는 3차원 캐릭터가 등장했고 민준은 할아버지가 만든 가상 강의실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만든 메타버스 교실이에요. 여기서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AI를 배우고 있죠. 존은 화면 속에서 다양한 아바타들이 모여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과 같은 나이대의 사람들이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은 일찍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제 사돈 박대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사돈 말이야. 우리랑 비슷한 나이인데 은퇴 후에 완전히 새로운 걸 배웠다니 놀랍지 않아? 존이 리사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골프 잘 치잖아요, 라며 리사가 말하자. 존은 중얼거렸어요. 그게 내 남은 인생의 전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좀 허무하네. 아침 식사 후 수자는 부모님을 스마트 시니어 센터로 데려갔습니다. 넓은 강의실에는 60살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태블릿을 들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박대호가 앞에서 인공지능을 쉽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도움이죠. 질문하는 법만 알면 여러분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조는 옆자리에 앉은 수잔에게 물었어요. 저분들 모두 사돈의 나이 또래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는 거니? 강의가 끝난 후 박대호는 인근 로봇 카페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조는 궁금증을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은퇴 후에 이런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배울 용기가 생기셨어요? 박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손자 민준이가 저를 도와주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박대호는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더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밀러 씨도 한번 시도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법률 지식이라면 이곳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조는 머뭇거렸지만 민준의 순수한 제안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메타버스에서 법률 상담해보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조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뒤처진 걸까? 아침 해가 밝아오자 조는 결심했습니다. 사돈 박대호에게 가르침을 청하겠다고요. 사돈, 혹시 저도 그 AI 강의를 들을 수 있을까요? 박대호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박대호는 태블릿을 존에게 건넸어요. AI와 코딩의 기초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존은 거실 소파에 앉아 열심히 강의를 들었어요. 처음 접하는 용어들에 혼란스러웠지만 강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민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AI 강의를 듣고 있단다. 하지만 어렵구나. 민준은 존의 옆에 앉아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작년에 학교에서 코딩 배웠거든요. 놀랍게도 10살 손자가 67살 할아버지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민준은 인내심을 가지고 존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죠. 할아버지, 이건 변수예요. 법률 용어처럼 특정한 의미가 있는 거죠. 존은 민준의 설명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마치 법률 조항과 같구나.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매일 밤 존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어려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사돈과 민준의 도움으로 계속 나아갔어요. 일주일이 지난 저녁 박대호의 지도 아래 존은 생애 처음으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단순한 명령어들이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화면에 텍스트 입력창이 나타났고 질문을 입력하자 AI가 대답했습니다. 와, 내가 만든 거야? 존의 눈이 반짝였어요. 며칠 후 존은 박대호와 만나 법률과 AI의 접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 법률 지식과 AI를 결합하면 어떨까요? 노인들이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 말이에요. 박대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훌륭한 아이디어입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법률 상담소를 열면 어떨까요? 집중적으로 AI를 공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존은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어요. 화면에는 오류 메시지가 가득했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뭐라고? 딥러닝은 또 뭐야? 블록체인은 왜 여기 나오는 거지? 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 원래 삶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밀려왔고 존은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너무 늙었나 보다. 이런 걸 배우기엔. 그날 저녁 존은 사돈 박대호에게 전화했어요. 사돈, 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1시간 후 박대호가 도착했습니다. 저도 처음 AI를 배우려고 했을 때 완전히 좌절했습니다. 용어도 모르겠고 개념도 이해가 안 됐죠. 10번이나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박대호는 미소 지었어요. 첫째, 제 나이에 맞는 속도로 배웠습니다. 둘째, 제가 잘 아는 분야와 연결지어 생각했죠. 영어 교사였기 때문에 코딩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접근했습니다.
존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률과 연결시키는 거군요. 그날 밤의 대화는 존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존은 접근 방식을 바꿨어요. 법률 전문가로서의 경험을 활용해 코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놀랍게도 이 접근법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사돈 박대호가 존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주에 시니어 해커톤이 열립니다. 참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해커톤 당일, 존은 긴장된 마음으로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스타트업 빌딩 내부는 활기찬 에너지로 가득했어요. 대부분의 참가자는 20대에서 30대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존이 사돈 박대호에게 속삭였어요. 박대호는 자신감 있게 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겐 그들이 갖지 못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팀이 구성되자 존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메타버스 법률 상담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노인들이 가상 공간에서 쉽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요. 젊은 개발자들은 처음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노인들이 메타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존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2달 전까지는 AI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여기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접근성입니다. 팀은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박대호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최대한 단순하게 설계했고, 존은 법률 질문과 답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은 기술적인 구현을 담당했어요. 하지만 작업 중에 의견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은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 했지만 존은 단순함을 강조했어요. 더 화려한 그래픽과 기능을 넣어야 해요. 개발자 민석이가 주장했습니다. 아니, 노인들에게는 단순함이 중요해. 복잡하면 사용하지 않을 거야. 존이 반박했어요. 팀 내 갈등이 고조되자 박대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관점 모두 중요합니다. 기본 기능은 단순하게 하되 사용자가 원하면 고급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밤샘 작업 끝에 그들은 실버 법률 메타버스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습니다. 발표 시간이 되었고 존이 무대에 올라 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저는 67살에 AI를 배웠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죠.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결과 발표 시간, 진행자가 우승팀을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커톤의 대상은 실버 법률 메타버스 팀입니다. 존과 박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대 위로 올라가 트로피를 받는 순간 존은 2달 전 처음 AI 강의를 듣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박대호와 저녁 식사를 하며 존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당신처럼 제2의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안고 뉴욕으로 돌아온 존과 리사. 존은 자신의 서재를 정리하고 새 컴퓨터를 설치했어요. 정말 심각하게 이 일을 할 생각인가요? 리사가 물었습니다. 존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난 이미 결심했어. 작은 규모로 시작할 거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존은 옛 법률 사무소 동료 마이클을 불러 아이디어를 설명했어요. 마이클은 처음에 회의적이었지만 해커톤 프로토타입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래, 한국에서 사돈과 함께 만들었어. 여기서 더 발전시키고 싶어. 존은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실버리걸 AI가 탄생했습니다. 존은 CEO를, 마이클은 법률 고문을 맡았고 몇몇 은퇴한 변호사 동료들이 합류했어요.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존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시작에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집 서재를 개조한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며 서비스를 차근차근 발전시켰어요. 6달의 개발 끝에 실버리걸 AI의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습니다. 뉴욕의 노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첫 시연회를 열었는데 반응은 놀라웠어요. 이제 집에서도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한 노인이 기뻐했습니다. 존은 대규모 마케팅 대신 입소문에 의존했어요. 가장 큰 보람은 노인들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밀러 씨, 당신의 서비스 덕분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했어요.
1년이 지나자 실버리걸 AI는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갖추게 되었어요. 존과 그의 작은 팀은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지 반년 존의 실버리걸 AI는 조용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처음부터 회사를 키우는 것보다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존은 노인센터를 방문해 디지털 법률 상담 세션을 진행했습니다. 태블릿을 가져와 노인들에게 앱 사용법을 가르치고 간단한 법률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이렇게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니 놀랍네요. 75살의 마사가 말했습니다. 서비스가 안정되자 존은 자연스럽게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았어요. 아침에는 여전히 골프를 즐겼고 오후에만 몇 시간 일했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저녁 리사가 말했습니다. 존은 와인 잔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런 삶을 상상해 본 적 없었어. 은퇴했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을 돕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우리만의 시간도 충분히 즐기고. 존은 자주 사돈 박대호와 화상 통화를 했어요. 사돈,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박대호는 겸손하게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 안에 이미 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계기일 뿐이에요. 존의 서비스는 뉴욕을 넘어 서서히 다른 도시로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존은 무리하게 확장하지 않기로 했어요. 천천히 가자. 우리는 거대 기업이 될 필요가 없어. 사람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밀러의 집 거실에서는 종종 은퇴한 변호사들의 모임이 열렸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어떻게 전달할지 논의했습니다. 어느 날, 존은 지역대학에서 초청을 받았어요. 디지털 시대의 노인 포용이라는 주제로 짧은 강연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67의 코딩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의심했지만 지금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즐거움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강연 후 많은 노인들이 존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존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내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시간은 빠르게 흘러 존이 한국을 방문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69이 된 그는 여전히 활기차게 실버리걸 AI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존은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2년 전과 달라진 것은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도시의 디지털 요소들을 더 쉽게 알아차렸어요. 오늘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나요? 리사가 테라스로 나오며 물었습니다. 존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사돈이 오후에 도착해. 드디어 민준이와 함께 방문한대. 공항에 도착한 존은 게이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곧 박대호와 민준이 나타났어요. 밀러 씨,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박대호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 사람은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존은 자신의 작은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고 박대호는 한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박대호가 물었어요.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기준에서는요. 거대 기업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3번, 하루 서너 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나머지 시간은 골프도 치고 책도 읽고 리사와 여행도 다니고. 이상적인 은퇴 생활이네요. 박대호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존은 자신의 작은 홈오피스로 두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소박했지만 효율적인 공간이었어요. 다음 날 세 사람은 함께 센트럴 파크를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쉬는 동안 존은 진심 어린 말을 꺼냈습니다. 사돈,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도 그저 골프만 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박대호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서로 배우며 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도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민준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두 할아버지는 어떻게 같이 일하세요? 존이 대답했어요. 우리는 매주 화상 통화를 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때로는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지. 오후에 세 사람은 존의 노인센터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박대호는 한국의 디지털 교육 방법을 소개했고 민주는 노인들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조용한 파티가 열렸어요. 존의 동료들과 친구들이 모여 박대호와 민준을 환영했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존은 문득 2년 전 한국 방문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던 현재의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존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우정과 배움에 건배합니다.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진리에도요.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민주는 존에게 다가와 소곤거렸어요. 할아버지,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처럼 될래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요. 존은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넌 이미 그런 사람이야, 민준아. 그리고 너희 박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존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삶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 아닐까요? 마침내 방문 일정이 끝나고 박대호와 민준이 떠나는 날, 존은 공항까지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헤어지기 전 박대호는 존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밀러 씨. 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사돈. 우리의 협력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민준이 존에게 안겼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올게요. 그때는 제가 더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여드릴게요. 존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기대하고 있을게, 민준아. 그리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화상통화로 연락하렴. 비행기가 이륙한 후 존은 천천히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가슴속에는 따뜻함과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한국 방문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지금도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존은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받았어요. 박대호가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짧은 메시지가 있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 당신의 우정에 감사합니다. 존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당신의 지혜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돈. 차를 운전하며 존은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 67살에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집에 도착하자 리사가 현관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보냈어요? 존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응,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리사, 우리 다음 주에 한국 여행 계획을 세워볼까? 이번엔 우리가 사돈을 방문할 차례야. 리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박 씨의 디지털 교육센터가 궁금했거든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존의 서재 책상 위에는 다음 화상 세미나 준비 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해커톤에서 받은 상장이 걸려 있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그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존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야. 언제든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다음 주 노인센터 세션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 그의 제2의 인생은 여전히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미국 사돈의 한국 인생 이막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